반갑습니다. 성재준입니다.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다가오다 보니까 후보들 사이에 이런 어떤 논란도 정말 저질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. 사실 이제 저질스러운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일방적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한쪽에서 같은 경우는 계속해가지고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끔 그리고 또 당원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그리고 민주당을 상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은 나머지 세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 것인지 한 후보에 대해 가지고 특정 후보에 대해 가지고 공세를 하는 그런 모양새이죠. 이런 식의 모양새가 전당대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계속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? 뭐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공격을 받는 입장이었지 같은 후보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입장은 아니었던 것 같고 반대로 이제 그 세 명 같은 경우는 한 팀이 돼 가지고 계속해 가지고 한동훈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. 물론 이제 그 공격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. 한 전 위원장이 갖고 있지 못한 부분, 그런 부분들을 부각시켜 가지고 공격하는 거야 당연한 얘기일 겁니다. 근데 문제가 지금 되는 건 뭐겠어요? 이게 그냥 단순히 한 전 위원장의 부족한 점을 내가 채우겠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동훈은 좌파다. 한동훈은 배신자다. 한동훈은 김건희의 문자를 씹는 사람이다. 이런 식의 공세를 하는 것은 이거는 진짜 뭐 초딩도 안 할 법한 그런 지금 짓거리 아니겠습니까? 초등학생들도 이런 짓거리 안 하죠. 얼마나 순수한 친구들인데. 이거는 이제 뭐 범죄자들이 할 법한 가짜 뉴스랑 민주당이 할 법한 그런 식의 내로남불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. 참으로 그래가지고 이번에 새 후보에 대해 가지고 나경 후보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덜한 것 같은데 그 나머지 두 후보 같은 경우는 진짜 그 추잡스럽고 저질스러운 실체와 본질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원희룡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윤리에다가 제소를 하고 심의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.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. 이준석을 우리가 그때 정리했었을 때 윤리위에다가 회부를 시켜가지고 사실상 제명이 됐었죠. 근데 이준석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랑 한동훈의 케이스를 비교조차 할 수 있습니까? 이거는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? 오히려 그런 식으로 윤리적인 문제를 따지겠다라고 한다면 이준석 대 원희룡 두 사람은 삐까삐까 할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무슨 뭐 녹취록 가고 서로 무슨 뭐 난리를 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? 그때 같은 경우는 이준석이가 진짜 이거 문제가 많은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야 원희룡이라고 한다면 거짓말하고도 남겠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. 이렇게나 뻔뻔스럽고 이렇게나 저질스럽게 한동훈이나 다른 사람을 공격할 거라고는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. 그 어떤 공격력과 그 어떤 파이팅을 이재명한테 잘 쓰시지 왜 이러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.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도 진중권 교수와 원희룡 두 사람에 대한 지금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데요. 원희룡이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여러 사람들한테 그 저질스러운 실체를 까발린 것 같습니다. 진 교수도 그거를 깨달은 알아챈 한 사람 중인 것 같은데 여러 사람 중 한 사람인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. 기사 한 가지 저희 좀 띄워주시면은요. 희룡아 잔머리 굴리지 말고 죽을 죄 지었다고 얘기하고 끝내라 이렇게 지금 진 교수가 얘기해요. 다음 기사도 보여주시면은요. 뭔 얘기인지를 보니까 원희룡이 한동훈 김건희 중 하나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문자를 까라고 한다. 코미디아냐 폭로한 쪽에서 문자를 까는 것이지 폭로 당한 쪽에서 까는 경우도 있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? 애당초 지금 이 문자가 뭐 한동훈 위원장이 일십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던 건 뭐예요? 윤석열 대통령 쪽이나 아니면 친윤 쪽에서 그 얘기가 먼저 나왔던 거 아니에요? CBS의 김규환이라고 하는 사람,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거를 깐 거 아닙니까?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었을 때 김건희 여사랑 한동훈 두 사람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김규환이가 자기가 뭐라고 그걸 알고 있겠어요? 가능성은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. 김규환이가 김건희 여사로부터 다이렉트로 듣거나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한테 전달을 받은 누군가로부터 듣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뭐 김규환이가 김건희 여사의 핸드폰을 막 해킹을 해가지고 텔레그램 메시지를 무슨 뭐 찾아내고 그런 거겠습니까?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누가 보든지 간에 지금 이 논란을 시작하고 이 논란의 목적 자체는 뭐인 겁니까? 김건희 여사가 전당대회에 지금 개입하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해명을 요구한다라고 한다면 누구한테 해명을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? 김건희 여사나 아니면 김건희
김건희 여사가 전달했을 법한 그 사람한테 해명을 요구해요. 문자를 깐 사람 쪽에 요구해야 되지. 왜 도대체 폭로를 당한 사람한테 그걸 해명하라고 합니까?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. 그렇죠? 그리고 다음 기사 또 보여주시면은요. 진 교수가 이런 얘기도 합니다. 자, 그런데 원희룡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양쪽에서 지금 뭐 까라, 뭐 문자를 까라라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원희룡 본인 스스로도 문자 원본을 보지 못하거나 원문을 갖고 있지 않거나 갖고 있더라도 파편적으로 갖고 있는 경우로 보인다라는 것이죠. 아무튼 한동훈 한 명을 잡겠다고 감히 김건희 여사까지 거짓말쟁이 후보로 간주해 버리는 저 파격과 용기가 아주 깊은 인상을 남긴다. 이렇게 지금 원희룡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. 지금 진 교수가 얘기하는 것처럼 원희룡 본인 스스로도 문자의 원본이 됐거나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. 그게 있었다라고 한다면 진작에 원희룡이가 그거를 까고 그리고 또 한동훈을 또 공격하는 그런 요소로 쓰지 않았겠습니까? 원희룡 본인 스스로 같은 경우도 김건희 여사랑 그렇게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. 다만 김건희 여사한테 명령을 받고 지시를 받고 아니면 서로 한 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누군가 이름을 딱히 얘기하지 않더라도 누군지 다 알 수 있는 그 사람으로부터 원희룡은 그냥 메시지만 전달을 받아가지고 앵무새처럼 지금 뻐끔뻐끔거리고 있는 것 같아요. 뭐가 됐든지 간에 진 교수의 지적처럼 원희룡 본인 스스로도 본인의 어떤 전당대회 입지를 위해 가지고 사실상 누구를 지금 이용해 먹고 있는 거예요? 김건희 여사를 이용해 먹고 있는 것이죠. 김건희 여사를 거짓말쟁이 후보로 만들어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진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.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어떻게 지 하나 살겠다고 한 나라의 영부인까지 수렁으로 끌어들이냐. 이분들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.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도 이 지금 문자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진 교수가 아주 자세하게 그 내막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하던데요. 다음 기사 한 가지 좀 보여주시면은 진 교수가 이렇게 지적하죠. 6개월 전 문자 얘기는 어디서 주워 들었을까? 첫째, 김건희 여사한테 직접 전해 들었을 가능성이 있고, 둘째, 굳이 누구라고 특정하지 않아도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그분을 통해서 들었을 가능성이다. 그러니까 지금 원희룡 같은 경우는 자기가 문자를 갖고 있지는 않을 테니까 이 얘기를 어디서 주워 들었을까?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. 하나 같은 경우는 일단 김건희 여사한테 직접 듣는다. 아니면은 지금 뭐 얘기를 이름이 나오진 않았지만 누구겠습니까? 이철규한테 듣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. 참 진짜 이 원희룡이 하고 있는 짓거리를 보고 있으면은 이 사람이 당대표가 됐었을 때 국민의힘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가 너무 명백하게 보입니다. 뭐 누구의 뭐 똘마니 역할이다, 누구의 무슨 뭐 뭔 역할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사실상 지금 굴러가는 모양새가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? 아니죠. 물론 원희룡의 어떤 그 심보나 원희룡의 어떤 그 본질을 생각해 봤었을 때 누군가의 그 따까리 역할을 했었을 때 그 누군가를 오히려 또 배신 때리고 자기의 어떤 입지를 위해 가지고 또다시 배신할 만한 사람이 원희룡일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도 제가 들기는 듭니다. 이번에 추가적으로 한동훈에 대해서 공격한 내용 중에 공천에 대한 얘기도 있었어요. 이것도 원희룡이 했던 얘긴데요. 한동훈이 총선 때 사적으로 공천을 했다라는 겁니다. 그러면서 사적으로 공천한 논의한 사람들을 따로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다. 뭐 이런 식으로 페이스북에다 써놓고 JTBC와의 인터뷰에서 그거를 공개를 했습니다. 한동훈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? 가장 가까운 가족과 인척과 이 공천 문제에 대해 가지고 논의를 했다라는 것인데 애당초 저는 이게 가장 가까운 가족과 어떤 그 친척과 논의를 한 것 자체가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. 우리 그 원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와이프분께서도 그때 대선 기간이었나요?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아주 강력한 얘기하시고 그런 식으로 또 지원 사격하지 않았습니까? 뭐가 됐든지 간에 대선 기간이 됐거나 선거를 치르고 있으면은 관련돼 가지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. 뭐 누가 어떠냐 이런 게 뭐 잘못된 건가요? 그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만 물론 이것도 한 전 위원장 측에서는 사천 무슨 뭐 사적으로 공천 논의한 적이 없다라고 허위 사실이라고 법적 대응까지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힌 상태인데 이거 자체가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그 프레임 자체가 마치 그 아버지와 뭔가 연관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장인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계속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우고 싶은 것 같은데 정말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. 우리가 그 전당대회가 다가옴에 따라 가지고 가장 마지막에 지금 뭐 계속 뭐 여러 가지 뭐 시나리오가 있었습니다. 처음에 같은 경우는 한 전 위원장이 뭐 뭐였습니까? 배신자, 뭐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, 뭐 이런 걸로 얘기를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배신자 프레임 이런 거를 씌웠다가 그다음에 좌파 프레임을 씌웠었죠. 요까지만 사실 들어보더라도 국민의힘의
이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정말 집요하고 정말 개딸들이 공격하다시피 그런 식으로 한 전 위원장을 몰아세웠습니다. 근데도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? 한 전 위원장의 지지율이 계속해 가지고 올라갔죠.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연판장인 원희룡이 등장을 했습니다. 원희룡이 등판을 했더니만 한 전 위원장의 지지율이 떨어지냐? 그게 아니에요. 60% 이상으로 또 치솟았습니다. 그랬더니만 이제 하다하다가 못해가지고 6개월 전에 사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한테 보냈다라고 하는 문자 메시지까지도 5건이나 지금 공개를 하면서 한 전 위원장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좀 어떻습니까? 과연 지난번에 제1회 연판장 사건 때처럼 다시 한번 나경원이 무너졌던 것처럼 한동훈이 무너지고 원희룡이 들어설 수 있을까요? 아니면은 지금 제 기세로 봤었을 때, 그리고 지금 제 추측으로 해봤을 때는 지난번과는 다르게 보수 우파 국민주도 바뀌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대통령실이 지금 김건희 여사가 전당대회에 개입한다라는 것으로 원희룡에 대한 역풍으로 불지,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제가 보기에는 100% 역풍이 불 것 같습니다. 참으로 딱하죠. 이런 짓거리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게, 이런 짓거리가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나마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이런 식의 음모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딱한지 모르겠네요.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우리 원희룡의 정치 생명은 끝장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